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뭐를 먼저 마감을 한다? 총 계정 원장을 먼저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총 계정 원장을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나머지 이제 분계장이라든지 분계장 등의 각종 장부 등을 마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총계정 원장 마감을 하는 순서가 이론 문제로 가끔 등장하기도 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28페이지에 보시면 총계정 원장의 마감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과정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비용을 마감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7번이 있어요. 실제로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연습 문제로 풀어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내용 먼저 볼게요. 다음은 총계정원장의 일부이다.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마감에 필요한 분계와 당기 순손익을 자본금 계정, 하변 또는 대변에 분계하시오 그랬어요. 자, 1년 동안 있었던 거래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볼게요. 6개. 자, 일단 뭐가 있죠? 상품 매출이 있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있고 두 번째 수수료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복리후생비 다음에 세금과 공과 보험료도 있네요. 그리고 자본금. 자, 그리고 요거 잠깐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손익 계정이 나와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집합 손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결산이에요. 결산이라서 예비 절차가 끝나고 나고 총계정 원장을 마감을 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집합 손익 계정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결산일 날 하루만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 계정을 왜 만들었냐면 자,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산부채 자본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올해 쓰다 남은 거는 내년에 쓰면 되고 올해 팔다 못 판 거는 내년에 팔면 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손익은 수익과 비용은 1년 단위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려면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회계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계 기간을 우리는 얼마로 보고 있죠? 1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2월 31일 날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라서 이익이 얼마 났어 라고 하고 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는 수익은 얼마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다시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비용도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은 1년 단위로 없어집니다. 결산일이 되면. 없애주고 다시 1월 1일부터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벌었다라는 기준이 1년을 잡아놨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지금 상품 매출이 올해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27만 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보통 예금으로 얼마? 8만 원이 있었고 자, 복리후생비 보통 예금에서 나간 게 8만 4천 원이 있었고 세금과 공과를 현금으로 낸 게 7만 6천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를 한 게 9만 원이 있었고 자, 자본금은
이거는 올해 시작할 때 자, 전기 2월 얼마요? 100만 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기 2월이잖아요. 그죠?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 그럼 올해 시작을 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일이 돼서 총기정원장을 마감을 해야 되겠어, 지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수익 비용 계정은 1년 단위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결산일이니까 얘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없애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없애냐? 자, 지금 보시면 상품 매출 계정에 잔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없애려면 어디로 가면 없어져요? 차변으로 가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자, 여기다 분계를 할게요. 자, 이제 얘네들을 없애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상품 매출이 잔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지금? 대변에 있죠? 없애려면 어느 변으로 간다고요? 차변으로 가요. 그러면 차변으로 상품 매출을 없애주는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요? 27만 원. 자, 근데 이 상품 매출을 그냥 없애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없애면서 손익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손익계정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에다 다 모아놓고 비용은 손익계정의 차변에 다 모아놓으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품 매출을 없앨 거예요. 근데 그냥 없애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디로 보낸다? 손익으로 보낸다. 27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럼 분계를 하면 우리는 항상 뭘 하라고 그랬어요? 분계를 하면 전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할게요. 상품 매출 계정을 찾아요. 지금 상품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차변이니까. 차변에 27만 원. 자, 상품 매출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왜 감소한 거예요? 손익으로 보낸 거예요. 되셨나요? 예, 되셨나요? 상대편 계정 과목 쓰기로 했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건 하나 했고 손익 계정을 찾아서 어느 변에? 대변에 27만 원. 어디서 온 거예요? 상품 매출에서 온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계하고 번기가 끝났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이제 마감을 하고 없어져요. 되셨나요? 말일 기준으로 수익 비용은 다 없애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수수료 수익도 잔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자, 없애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사변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 얼마? 8만 원을 없애준다. 근데 그냥 없애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손익으로 보내요. 얼마? 8만 원. 자, 분계를 했으니까 또 전기를 해야 되겠죠? 수수료 수익 찾아서 어느 변에? 하변에 8만 원. 어디로 갔다? 손익으로 갔다. 그럼 손익을 찾아서 어느 변에? 대변에 8만 원. 어디서 왔다? 수수료 수익에서 왔다. 자, 그럼 분계 전기 끝났으니까 얘는 마감하고 없어져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건 끝났네요. 수익은 끝났고 비용. 자, 복리후생비 잔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복리후생비 얼마가? 84,000원이 어디로? 그냥 없애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손익으로 보낸다. 얼마? 84,000원. 자, 분계를 했으니까 전기해야 되겠죠? 그럼 손익계정의 차변에 84,000원. 어디서 왔다?
복리후생비에서 왔다. 복리후생비 찾아서 대변에 있죠? 대변에 84,000원. 어디로 갔다? 손익으로 갔다. 그럼 마감하고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도 없애야 되겠네요. 세금과 공과 잔액이 어느 변에 있으니까? 하변에 있으니까 없애려면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없애요. 얼마? 76,000원. 자, 근데 그냥 없애면 얼마를 썼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손익계정으로 없애요. 자, 그럼 분개했고요. 전기하려면 손익계정 찾아서 차변에 76,000원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에서 왔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찾아서 대변에 76,000원 어디로 갔다? 손익으로 갔다. 그럼 마감하고 없애요. 자, 하나 남았네요. 자, 보험료. 잔액이 차변에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요?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얼마를 9만 원을 없애요. 얘는 비용 결산일이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냥 없애면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보낸다? 손익으로 보낸다. 9만 원. 자, 분계가 끝나면 전기해야 되겠죠. 손익계정에 차변에 9만 원. 어디에서 왔다? 보험료에서 왔다. 그럼 보험료도 전개해야 되니까 보험료 계정의 대변에 9만 원 없애겠다. 어디로 보내고? 손익으로 보낸다. 그럼 마감하고 없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수익비용 계정을 결산일이라서 마감하면서 다 없앤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디로 다 모여요? 손익계정으로 모이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수익 내봤더니 35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얘 더하니까 얼마예요? 16만 원. 16만 원, 25만 원. 그죠?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10만 원 더 많죠, 지금. 그쵸?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돈 벌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사장이 좋아하죠? 왜? 자기 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35만 원 차변 대변 맞춰서 35만 원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이익 난 거를 자본금에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손익계정의 차변에 있죠? 그래서 얘를 분개를 하면 손익의 10만 원이 어디로 갔다? 자본금으로 갔다. 1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얘든 전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기돼 있으니까 얘만 전기하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왔다? 손익에서 10만 원이 왔다. 그러면 기말에 자본금은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과정 자체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앞에 다시 보시면 자, 어디로 가시냐면 28페이지에 보면 통계종원장의 마감 그래놓고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 그래놓고 집합 계정인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두 줄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옛날에 부기를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걸 다 수기로 이렇게 옮겨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넘어가세요.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기를 하다 보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 과정들을 그 안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익 비용의 마감, 통계정원장 마감할 때 수익 비용의 마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손익 계정이 만들어져서 수익이 다 대변에 모이고 비용 계정이 다 차변에 모이고 그럼 그 차액을 구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개인 기업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주식회사로 가면 조금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본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익이 나서 자본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같아요. 그 개념은 같은데 주식회사는 자본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라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자본금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같아요. 자, 그래서 통계정원장을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부채 자본을 먼저 마감하게 되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 자본금 계정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본금 계정을 만약에 먼저 마감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수익 비용을 마감하면 자본금 계정을 또 손대야 되잖아요.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계정원장 마감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마감을 해야 된다?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정원장 마감 중에 수익 비용 마감을 해봤고요. 다시 2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수익 비용을 마감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자,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릴까요? 얘도 예제를 잠깐 보죠, 뭐. 어디로 가시냐면, 8번, 연습문제 8번 볼게요. 32페이지에 연습문제 8번. 자, 연습문제 8번에 1번에 보면, 다음은 총계정원장의 일부이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영미식으로 마감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2월 시산표는 작성 안 할게요.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라서. 대신에 이게 영미식이라는 게 있고요. 대륙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륙식은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미식으로만 마감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현금 계정에 지금 보시면 차변에 55만 원이 들어왔대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 합쳐놓은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합쳐놓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대변에 23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55만 원이 들어왔고 23만 원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있죠? 32만 원이 잔액이 있겠죠? 그쵸? 자, 요 잔액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올해 쓰다가 남았으니까 내년으로 보낼 거죠? 그러니까 내보낼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냐면 다음 연도로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기 2월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로? 55만 원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내년으로 내보냈죠. 그러면 올해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전기에서 넘어왔다. 얼마가 32만 원이. 그럼 올해는 32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쭉 이렇게 되면서 계속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자산이니까 내보내려면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한번 볼까요? 자, 외상매입금 부채잖아요. 그쵸? 자, 외상매입금. 자, 차변에 22만 원이 있죠.
대변에 35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잔액이 얼마예요? 13만 원이 있죠? 13만 원을 내보낼 거니까 부채를 없애면 어느 변으로? 4변으로. 그래서 13만 원을 내보내요. 어디로 내보낸다고요? 사기로 내보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로? 35만 원으로 마감을 하고. 자, 이제 올해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내보냈으니까 여기서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에서 넘어왔다. 13만 원. 그럼 또 13만 원 가지고 올해 운영을 또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격증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다 해주니까. 자,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한 거고 통계정원장에 마감을 해본 거고 결산 과정 중에 그러면 이제 총계정원장을 마감을 하고 각종 장부 등을 다 마감을 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 뭐가 남은 거예요? 보고서 작성 절차가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써드린 내용 예비 절차 설명을 했고요. 본 절차도 지금 설명을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작성 절차에서 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면 1년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거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도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라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주식회사일 경우에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전산회계 1급 문제, 전산회계 실기 1급 실기 문제에서 등장을 해요. 이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이론 어느 정도 끝나고 실기 문제 풀이 할 때 여러분한테 요것들도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히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한번 봐 두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본 교재, 이거 기초 교재를 가지고 완전 기초 수준 있죠? 전산회계 2급 수준, 2급 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처음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개인 기업을 거래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